손흥민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토트넘이 에버턴과의 리그 26번째 경기에서 무려 5골을 쏟아부으며 대승을 거두었는데요. 손흥민도 팀의 두 번째 득점의 주인공이 되면서 득점 후 한 해외 팬이 남긴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두 번째 득점은 첫 득점과 다르게 토트넘다운 팀플레이로 나온 득점이었고 토트넘 팬들이 열광의 도가니가 되도록 만든 골이었습니다. 전반 17분 왼쪽 진영에서 케인이 클루셉스키에게 좋은 패스를 넣어주었고 클루셉스키가 곧바로 중앙에 있던 손흥민에게 연결해주면서 좋은 찬스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손흥민은 오른발 킥을 하기 위한 완벽한 무게중심 폼이 나오면서 강한 킥으로 완벽한 리그 11호 골이 만들어졌습니다. 토트넘 공격력의 핵심 3인방이 그대로 만든 골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컸습니다. 또한 클루셉스키는 자신의 데뷔골을 의도적으로 도왔던 손흥민에게 보답해주는 어시스트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전반 이른 시간임에도 이 득점이 팀 승리의 확신을 얻을 수 있게 되자 토트넘 팬들은 실시간으로 득점에 대한 반응들을 쏟아냈습니다. 손흥민 나온 골이었어. 그는 건재해. 클루셉스키의 패스를 받는 순간 난 득점인지를 알고 있었어. 손흥민이 매우 좋아하는 타이밍이었어. 케인으로부터 시작된 공격 전개가 매우 마음에 들어. 그리고 피니쉬는 손흥민. 손흥민은 오늘 꼭 헤드트릭을 했으면 좋겠어. 사실 손흥민은 더 이른 시간에 공격 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찾아왔었습니다. 전반 11분 손흥민이 슈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었는데 뒤에 쫓아온 수비를 보지 못하다가 뺏기면서 차라리 세세종에게 패스를 해서 어시스트를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득점이 꼭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득점 기록을 올리는 것보다 지난 미들스브러와의 경기에서 득점 기회를 놓치면서 팀 패배를 막지 못했던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슈팅 타이밍을 가지려 한 듯한데 놓치고 말았습니다. 손흥민이 팀 두 번째 득점을 성공시킨 후에는 멀티골의 기회도 찾아왔습니다. 전반 28분 이날만큼은 월드 클래스급 윙백 폼을 보여준 도어티가 중앙에서 환상적인 키패스를 선보이면서 손흥민과 골키퍼가 1대1 찬스가 되도록 도왔습니다. 손흥민은 살짝 머뭇거리기는 했는데 그 짧은 순간에 골키퍼의 벽이 더 커지게 되었고 손흥민의 슈팅이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면서 득점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곧바로 선방은 세컨볼로 케인에게 기회가 왔는데 아쉽게 골대를 빗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살짝 멈칫했다는 그 순간이 바로 케인에게 패스를 하기 위해서 그를 찾았던 것이었고 케인이 손흥민보다 더 뒤에 있던 탓에 손흥민은 한 박자 느리게 슈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손흥민은 득점도 중요했지만 어시스트에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미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고 도움을 두 자릿수를 기록하게 된다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전무후무한 3년 연속 텐텐클럽에 가입되는 선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올릴 수 있는 기회도 찾아왔습니다. 전반 33분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에서 도어티에게 절묘한 패스를 넣어줬는데 도어티의 킥이 선방에 막혔고 이어진 코너킥에서도 손케 조합의 어시스트가 나올 뻔했지만 아쉽게 골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전반전에만 3대 0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골은 케인이 넣게 되었는데 도어티가 또 미친 패스를 하더니 케인이 옵사이드를 완벽하게 뚫으면서 단독 찬스를 만들었고 강력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경기 자체가 토트넘이 확실히 강팀 맞았습니다. 전반 5분여 동안은 서로 압박이 강하면서 역시 램파드가 에버튼을 점점 더 강해지게 만드는구나 싶었습니다. 이미 램파드는 첼시 감독 시절 무리뉴를 비참하게 만들었었고 토트넘에게 강한 면모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점유율만 비등비등할 뿐 에버튼은 슈팅 하나 제대로 때리지 못하고 전반전을 3실점하면서 램파드의 굴욕적인 표정들을 계속 볼 수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전반에만 6개 슈팅 중 4개가 유효 슈팅이었고 3골을 넣게 되었습니다. 후반전의 관전 포인트는 오로지 손흥민의 공격 포인트 여부였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경기력이 좋게 되면 더 많은 득점과 함께 승리가 임박할수록 손흥민이 이른 시간 교체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에버튼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손흥민의 장기가 발휘되면서 에버튼 선수들을 따돌려버리고 일선에서 공격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손흥민이 클루셉스키에게 패스를 해줬고 그 패스가 레길론에게 연결이 되면서 팀의 네 번째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레길론은
후반전에 교체로 투입된 건데 경기장 투입 1분 만에 득점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 골도 얼마 되지 않아 나오게 됩니다. 도어티 미친 경기력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왔는데 도어티가 이번엔 롱킥으로 케인에게 배달하더니 논스톱으로 때려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아니, 이 차원이 다른 경기력 뭡니까? 토트넘이 강팀이 아니라고 하기엔 증거가 없었습니다. 5대 0이 되고 손흥민은 공격 포인트가 없었는데 오히려 그것만이 아쉬움이 남을 정도였습니다. 손흥민은 후반 20분에 베르바인과 교체되면서 체력 안배를 할 수 있었고 옐로 카드를 받았었다 보니 팀의 불안 요소도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토트넘이 에버턴을 상대로 이긴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에버턴은 자칫 강등될 수 있을 정도의 승점으로 매우 불안했고 부상 선수들도 많아서 수비 조직 자체가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토트넘이 퐁당퐁당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퐁이었으니까요. 승리를 예상을 했는데 하지만 5대 0으로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길지는 예상 못했습니다. 풋볼 런던은 경기 후 손흥민에게 무난한 평점 7점을 주게 되었는데 이는 팀 내 4번째 순위였습니다. 그리고 5골 중에 1골 넣었다 보니 무난한 평점밖에 받지 못한 듯합니다. 네, 맞습니다. 손흥민보다 더 좋은 활약을 한 선수들이 있었던 거 인정해야죠. 케인은 2골을 넣으면서 평점 만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해트트릭을 올려도 평점 만점을 못 받을 때가 있었는데 10점을 주게 된 건 도어티 때문입니다. 도어티가 지난 리즈와의 경기에서도 좋은 활약과 윙어처럼 득점을 올리더니 이번엔 자신이 공격형 미드필더인 양 2개의 어시스트를, 그것도 운이 아닌 좋은 시야와 정교한 패스로 만들어내고 그 도움들을 케인이 다 골로 완성시켰습니다. 그간 보여준 이력이 있어서 아직 다 믿지 못하겠는데 이게 도어티 실력이라면 토트넘 확실히 강해지는 거죠. 후스코어드닷컴은 케인을 제치고 도어티를 최고 평점을 줄 정도였습니다. 풋볼 런던은 케인이 살아난 결정적인 이유는 손흥민 때문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에버튼의 무한대 압박에도 어찌 그리 잘 풀어내는지 군더더기 없는 플레이였습니다. 클루세스키도 너무 경기를 잘 풀어내고 모든 선수들이 칭찬받기에 마땅한 경기였습니다. 콘테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확실히 좋은 밤입니다. 제 선수들과 팬들을 위한 승리입니다. 저는 그들이 이번 경기에 대해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순위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승점 3점입니다. 우리는 순위표에서 가능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확실히 4위를 두고 싸울 레이스고 우리는 4위 안에 진입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현 시점에서 여러 면으로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복을 피하고 안정적인 결과를 내는 팀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가능한 한 높은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한 장을 차지하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확실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망을 가져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준비도 돼 있습니다. 좋은 밤이지만 저는 언제나 선수들에게 내일부터 메뉴 경기를 준비한다고 말합니다. 메뉴전을 통해 팀이 개선되고 있다고 느끼기를 원합니다. 이미 에버튼전은 과거가 됐습니다. 라면서 이전까지와는 다른 4위 진입에 대해 야망을 드러내면서 자신감 있는 인터뷰를 쏟아냈습니다. 메뉴에게 패배한다고 해서 4위가 물거품되는 것은 아니지만 메뉴전을 통해서 리그 3연승과 함께 순위 라이벌도 잡고 메뉴를 잡으면 다른 팀들을 상대할 때도 자신감이 더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들을 낼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을 사랑합니다. 토트넘이 좋은 플레이로 이겨야 손흥민도 기뻐합니다. 손흥민이 더 많은 비중으로 승리한 경기는 아니지만 분명 손흥민은 이 순간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그 분위기 그대로 일요일 새벽 2시 30분 경기 맨유전에서 손흥민이 다시 한번 기폭제 역할을 해주면서 제대로 탄력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4위를 향하여서 토트넘 손흥민 파이팅!